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진행 중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맨 앞에 기자회견 연설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 연설문을 읽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현실 인식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완전히 좌파적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경제를 보고 있으며, 지금 권력기관에서 단 한 건의 문제도 없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왜 자살했습니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7일 정군 지휘관 회의에 앞서가지고 한 발언,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다라고 말한 것, 이것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기관이 단 한 건의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첫 부분은 주로 전 정권 또는 이승만, 박정희 노선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 팩트가 틀립니다. 팩트가 틀리면은 그것을 근거로 하는 의견 제시는 다 틀려버리는 거죠. 팩트는 신성한 겁니다. 사실은 신성한 겁니다.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라로 시작됩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7번째로 경제강국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경제발전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남침전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치른 전쟁은 남침전쟁입니다. 우리가 일으킨 전쟁 아닙니다. 가난과 독재, 여기서 독재라는 것은 아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겨냥한 것 같은데, 독재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하루 24시간 임기 중에 다 독재만 했습니까? 여기에는 다른 표현을 써야 됩니다. 다른 표현. 가난과 독재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라고 지명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수출 6천억 불이 달성된 거 아닙니까? 수출 6천억 불 달성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돌 하나 놓고 한 거 있습니까? 삽 한 번 뜬 적 있습니까?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어떻게 대통령이 합니까?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답니다. 그러면은 중하층은 다 굶어 죽었습니까?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통계가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기에도 도시, 농촌, 저소득층, 고소득층이 거의 같은 비율로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CIA 통계에 의하면 130여 개국의 국민 소득 분배 평등도를 조사했더니 한국이 가장 공평한 부의 분배를 이룩한 나라 군에 꼽혀 있습니다. 군에 꼽혀 있어요. 심지어 평등을 지향하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보다 우리가 훨씬 더 평등합니다. 부의 평등을 이루었는데, 지금 이 부를 상위 계층과 대기업이 독식했다고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토를 단다면 상위 계층의 부가
집중되도록 만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8년 통계에 분명히 나옵니다. 고소득층은 더 부자가 됐어요. 저소득층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양극화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앞에 정권은 양극화를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양극화를 해소한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층이 좋아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 소득의 비중은 경제 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 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경제가 집중됐다는 걸 하기 위해서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비중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 가계 소득은 이 지금 가구 수의 구성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5명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2명 남짓할 겁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가계소득, 기업소득을 비교하는 것은 이 통계의 오류라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 잘못된 통계법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은 대기업을 욕보이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수출의 증가는 당연히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죠. 다만 바라는 만큼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 수출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는 그런, 비가 왔는데 강물이 불지 않는데 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을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는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딛고 있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부의 고른 분배, 그리하여 경제적 평등 달성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인데도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라고 조국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악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과 영혼이 지금 서울에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1대 99 사회 또는 승자 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계급투쟁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대 99가 뭡니까? 그럼 99가 일어나가지고 1을 타도해야 됩니까? 1대 99로 가르면 안 되죠. 1도 국민이고 99도 국민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1조 모든 권력,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을 1대 99로 분열시키면 안 된다. 이것은 계급투쟁론자들의 국민관이죠. 1대 99로 해놓고 1은 우리 편이다. 1은 민중이다. 1은 사람이다. 99는 반민중 세력이다. 그러니까 사람 축에 넣지 않는 거죠. 법도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성자 독식 경제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성자 독식 경제가 있습니까? 이긴 사람이 다 차지합니까? 민노총 독식 경제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민노총 독단 경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성자 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혁신경제, 포용성장, 여기 좋은 말이 많이 나오고 사람 중심 경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그 개념이 공허해서 뭘 의미하는지 완전히 구름 잡기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체제를 기반으로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머리에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사람 중심, 혁신적, 포용국가,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 이런 관념, 큰 개념만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도 되고 저런 식으로 해석되고 구체성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는 구체성이 없어요. 구체성이 있는 데는 그건 보면 장관 수준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하려면은 민노총의 불법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민노총 후원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정경제가 이루어집니까? 공정경제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이게 공평한 공정한 경쟁이 타협이나 또는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민노총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어떻게 기업인이 대등하게 민노총을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 구조와 소비 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보네요.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해놓고 민노총 중심 경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편 중심, 우리 편 중심 경제죠. 사람 중심 경제란 말은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동물 중심 경제는 없잖아요. 강아지 중심 경제, 돼지 중심 경제가 있습니까? 호랑이 중심 경제가 있습니까? 악어 중심 경제가 있습니까? 왜 사람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란 말을 쓰느냐? 그것은 사람이란 말을 좋은 말을 써놓고 그 해석은 우리 편과 아닌 편으로 가르겠다는 전형적인 좌파적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요 전반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계속 제가 비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